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전체가 사실은 몇몇 섹터들 빼놓고는 다 약한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유독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죠? 주가도 그렇고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유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주가, 특히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중국의 2차 전지 업체 이 부분에서 수요 부분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이런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재정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악재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 속에서는 이런 재무적 안정성, 기술적인 우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가 보시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른 이런 외부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내에서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캐즘 구간이라는 걸 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하도 질려가지고 그것도 그죠? 지쳐버린 상황들인데 지치더라도 이제 이 투자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른다니까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관세도 그렇고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죠?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바닥을 좀 다졌겠지 하는 기대감만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그럼 여기서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돌파구나 새로운 변화나 변혁이 필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를 좀 돌파구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전고체 얘기도 하셨고 그죠? 어떤 변화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기업들은 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이런 전기차에서 사용됐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리튬에 대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주가의 회복은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회복이 나와야지 전반적인 호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대형주들도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 고려를 할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2차 전지 업체들 친환경 그리고 ESG 여기에서 국가 간의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러니 과잉 투자 속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경기 악세 거기에 또 한 가지 중국산 배터리의 부상까지 여기에서 유럽 시장에서의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은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조금 문제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삼성 SDI 같은 재무가 탄탄한 좋은 회사들도 지금 어느 정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유상증자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하지만 보조금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속에서 중국과 한국 모두가 2차 전지 생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생존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는 되겠지만 재무와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밸류업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업체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나면서 2차 전지가 좀 부각됐어요. 결국 그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른 로봇은 사실은 뭐 전원을 연결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협동 로봇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서빙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뭐 이 공정에 있는 건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그야말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배터리가 여기는 전고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는 배터리하고는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이어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에서도 네.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에서도 로봇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들을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기존 이런 뭐 공장 자동화 제조 쪽에서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굉장히 고효율의 배터리죠. 소형화 그리고 고효율 이 부분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선 없이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전고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전고체 부분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굳이 사실 전고체가 뭐 화재 이슈도 있었고 좋긴 한데 일반 그 차에 적용하기에는 단가가 비싸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시장들 휴머노이드 그렇고 뭐 뭐 사용처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조금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과 뭐 도전 과제를 살펴봤는데 2차 전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그랬는데 계속 지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계속 버텨야 되는 건지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셀이 있고 소재가 있고 또 부가 소재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장비도 있고. 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으로서 우리가 2차 전지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한 파트에서 강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 같은 이런 회사들 지금 재무 리스크가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있어서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생존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부분, 과잉 투자된 부분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판매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BM 부분, 비즈니스 모델에서 유럽 비중이 65%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외에도 중국 이쪽에서의 약세가 나오더라도 유럽에서의 판매 증가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 볼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분산하시는 전략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회사들 분할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몇 차례.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계속 돈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기업들이야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텐데 LG그룹이나 삼성 SDI나 그죠? 하긴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일부 기업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기업 가운데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뭐 무척대고 이제 그러니까 분할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해서 적극적으로 더 사기보다는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있는 포션에서 관망을 하거나 뭐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전략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코로나 사태 때
대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팔기가 예를 들면 40% 이렇게 손실, 40% 50% 손실 났는데 지금 뭐 여태까지 참았는데 팔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볼 수는 있지만 예.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혹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네.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할 것이냐라는 전략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런 시장에서의 회복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미국 관세라든지 다양한 외부 이슈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이슈들이 거치고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이 고민이 많을 것이 이 다양한 고민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 전지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섹터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이냐. 그것도 지금, 뭐 네. 만만치 않죠.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네. 다양한 섹터들 고점에 있는 섹터들을 따라가 볼 것이냐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자산의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고점에서 계속 가고 있는 섹터들은 앞으로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예. 지금은 이런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이 버틴 이후에 다시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리스크 관리 측면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뭐 추가적으로 그죠. 더 뭐 나빠질 거 사실 또 뭐 있어요, 그죠. 밸류도 그렇고 비싸진 않은데 문제는 시장이 같이 흘러내리게 되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그죠. 밀려 내려와서 지금 반등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같이 쓸려 내려가면 2차 전지도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하자는 말씀으로 이제 알았고요. 전략은 됐고 그러면 어쨌든 뭐 제한적인 그런 관심 속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좋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네, 아무래도 가장 낙폭이 컸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에코프로, 삼성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 전지의 직접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분할로 접근해 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네. 지금 약세지만 에코프로 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통형으로 뭐 46파이나 ESS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뭐 LG 엔솔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요? LG 엔솔도 네.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다양한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네. 낙폭이 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예. 회사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낙폭 과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쪽이 좀 더 우리가 지금은 지켜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로 보죠. 이게 어떤 걸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뭐 2차 전지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쨌든 대형주가 먼저 돌아서고 중심을 잡아줘야 좀 가벼운 소재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지금은 소재주를 뭐 옛날 관심 있는 것처럼 힘을 싣고 갈 수는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뭐 답답하죠, 그죠? 네, 이제 바닥입니다. 삽시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으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